민 부장님, 네. 우리 왜 이 항상 이 8월 말 되면은 왜 시황에서 잭슨홀 회의 그러는지. 잭슨홀이 뭔지 이제 성격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네네. 이 잭슨홀은 미국의 이제 휴양지 잭슨홀에서 미국 연준을 비롯해서 세계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이 그리고 경제학자들 뭐 또 투자자 언론사들 뭐 이렇게 모여서 학술 토론회를 하는 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쟁쟁한 분들이 모이신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이슈가 크다 보니까 이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를 잭슨홀에서 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임의 미팅의 성격이 네. 약간 토론의 성격이기 때문에 학술 토론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은행 총재들도 있잖아요.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인 발언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 생각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오히려 9월 초에 고용 데이터 나오죠. 고용 나오고 또 그 다음 주에 물가도 나옵니다. 그러면 고용과 물가 데이터를 한번 보고 진짜 지난번처럼 잘 나오면 그때 아마 9월 한 22일경에 9월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예. 그때쯤에 저는 테이퍼링을 언급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그래요. 아니, 민 부장님 말씀 듣고 나 일부 다 끝났네. 할 거 없네. 뭐 특별하게 기대할 거 없고. 아니 뭐 잘 나가는 분들 모여갖고 밥 먹고 서로 뭐 얘기 좀 나누고 사진 찍고 그 시원한 데서 좀 휴가 보내고 가는 그런. 이렇게 빨리 정리할까요, 그냥? 아니 정영구님 견해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저희가 지금 19일 오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어젯밤에 네. 미국에서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됐어요. 여기서 시장이 조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느냐라고 하면은 테이퍼링이 조금은 시기가 앞당겨질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부분, 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리가 인상이 언제든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22년 말에는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바로 현재 글로벌 증시, 우리나라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우리 토요일 날 이 방송 나갈 무렵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FOMC에 관한 내용이나 그 뭐 여파는 많이들 이제 숙지가 되셨을 것 같은데 민 부장님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제는 테이퍼링 안 하면 이상한 단계까지 왔고 네. 언제부터 테이퍼링해서 언제쯤 금리 올릴 거 같고 한번 제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신이 아니라서 점쟁이 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준비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제 파란색 그래프가 실업률, 미국의 실업률.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실업률까지 떨어지려면 지금이 5.4% 정도 되잖아요. 아직 4%, 3%까지 떨어져야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코로나 예,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예. 그리고 이제 임금 이제 소득 올라오는 거 보면 그것도 이제 4% 정도로 지금 올라왔는데 저는 이 두 부분이 실업률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소득이 더 올라가야지만 공격적으로 기준금리 인상까지 좀 빨리 진행할 수 있지. 이게 안 되면 뭐 2013년, 2014년도 그때처럼 뭐 서서히 좀 하는 그러한 속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테이퍼링도 어려워하셨는데 처음에 우리 남자들은 알아요. 올드 제너레이션들은 기술 시간에 배웠어. 기술 시간. 기술 시간에 선반이라는 기계를 통해 가지고 뭘 이렇게 깎아 나가면은 이렇게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거. 이게 테이퍼링이거든. 예, 그래서 두 분도 소장님만 공감을 배우신 것 못 하시고 같은데요? 계신데요? 소장님만 배우신 거 아, 아닌가요? 민 부장님 그렇게 젊으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학력고사 세대 아니셔? 선반 이야기 나오니까 저는 좀 낯설게 그래요? 느껴지는. 근데 그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막상 이제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했을 때도 뭐 우리 지나와서 다 알다시피 별일 없었는데 이번엔 혹시 별일 없을지.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항상 좀 출렁거렸던 게 환율이고 해서 그 부분 한번 정영군이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요즘 안 그래도 우리 환율이 정신 사나운데. 난리 났죠. 과거 테이퍼링 텐트럼이 놀라웠던 것은 양적 완화라는 것도 처음 겪었는데 테이퍼링이라는 것도 사실은 처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금융시장도 사실은 초반에 제대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시기였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번에는 2013년 5월 말에 이제 테이퍼링 텐트럼이 있은 이후로 테이퍼링이 시행되는 동안까지 봤을 때 어떤 방향성의 일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선행학습을 해놓은 상황이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 역시도 테이퍼링을 시행했을 때 안전자산 혹은 달러 자산의 강세 요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다행히도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자산 매입을 하던 다른 국가들이 이미 조금 규모를 미국보다 빠르게 줄여나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행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년도에 나타났던 텐트럼 같은 일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화가 된 이후에는 오히려 저희는 조금은 시장을 좋게 볼 만한 환경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 벌써 이 정도 들으시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 많이 듣던 얘기들이다. 그냥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 발굴이나 채굴을 해라 하실 것 같은데 빨리 내놓아라. 빨리 내놓아라 하실 것 같은데 민 부장님 그걸 대비해서 그러면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할 준비를 하고 어디다가 이렇게 좀 눈길을 줘야 됩니까? 제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죠? 희망적으로 합시다. 저는 겁이 나가지고 네. 이번에 유튜브에 테슬라 올라가고 나서 아. 댓글 한 3, 40개까지 읽고 나서는 그 다음에 안 들어가. 겁이 나가지고. 희망적으로 합시다. 예. 네, 제가 뭐 무조건 희망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이제 수급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9월 22일 경에 이제 FOMC에서 만약에 테이퍼링을 조금 이야기를 구체화해 주면 외국인들 매도가 좀 주춤하거나 순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과거 역대에 있었거든요. 2013년도에도 네. 버냉키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순매수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한 10월 경부터는 그러한 수급적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외국인 순매도가 멈춘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파는 주식이 어디죠? 반도체라든지 대형주들 위주로 지금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매도가 멈춘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러면 10월 초에 반등 초기에는 지금 외국인 매도 때문에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 특히 반도체 같은 이런 대형주들 쪽으로 먼저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면 아마 반도체에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드디어 삼성전자 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10월 초기 반등 시기에는 한번 기대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근데 뭐 반도체가 계속 간다는 건 아니고요. 이 수급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수급이 안 좋았던 수급이 멈추기만 해도 조금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고 4분기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반도체보다는 저는 이제 정책 모멘텀에 여전히 희망을 좀 걸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7월에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정책이 나왔고 얼마 전에 백신 관련된 정책이 나오면서 그들 관련된 주가들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랬죠. 4분기에 모여 있는 정책은 친환경 관련된 정책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해서도 친환경 쪽으로 분류는 되는데 워낙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소재주들 위주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2분기 동안 좀 쉬었던 친환경 관련주가 이제 수소 그리고 또 태양광 풍력도 좋다 이야기는 많이 있었는데 주가 이미 빠져서 많이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에 정부에서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만약에 발표가 되고 임팩트가 있으면 그들 위주로 좀 쉬었던 친환경 관련주들이 한번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4분기에 이런 친환경 쪽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네네. 다음 FOMC까지. 그때까지 현금을 마련을 해놔야 뭘 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현금 주식 비중 같은 것은 어느 정도로 좀 조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일 궁금해하실 네네. 거예요, 개인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은. 꼭 뭐 현금을 비중 줄여서 준비해야 되나? 빚내든지 무슨 뭐 빚까지 내요? 와이프한테 적금 하나 깨라 하든지. 지금 우리 정다운 연구원님께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빚내서 투자하면 이 금리 이자 상환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렇다니까 모든 주식 프로그램은 기승전 종목이요. 맞아요. 지금 우리 갑자기 잭슨홀 어디 가버렸어? 앞에 실컷 잭슨홀 얘기한 거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퀀터로 보실 때 리스크 대비도 되고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어떤 업종?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어느 정도 있고 배당 매력도가 있으면서 이익의 안정성이 높은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씀은 싼 게 밸류에이션 그렇죠, 맞습니다. 메리트가 있다고 네,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가 올라갈 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좋은 성과를 보이는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메리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첫 번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적단에 있어서의 이익 마진율을 조금은 하향시켜야 될 여건이 점점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코스피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PMI 내지는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과 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제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을 감안을 하면은 또 시장의 마진율이 둔화될 때 어떤 유형의 종목이 좋느냐라고 보면 배당과 이익 안정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걸 업종으로 좀 치환해서 보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통신 쪽이나 아니면은 은행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허. 민 부장님. 동의합니다. 오, 그래요? 갑자기 테마주 이야기하다가 이익의 안정성과 배당이 우수한 업종을 이야기하시니까 극히 공감이 가고요. 일단 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은행들은 이제 금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잖아요. 단기로 자금 조달해서 장기로 빌려주니까 금리 올라가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은행주들은 금리 인상할 때 좋은 사이클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연구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를 하고 저는 이제 조금 더 연동성이 큰 걸 본다면 우리가 테마 쪽에서는 친환경 테마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은행 카뱅 때문에 다른 은행이 오를 겨를이 있나? 그쪽에서 돈 다 빨아가는 거 아니야? 카뱅 때문에 근데 연구원님 그렇지 않나요? 밸류에이션을 많이 보시니까 네. 카뱅 때문에 기존의 은행들이 너무 싸 보이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말씀은 역으로 카뱅이 밸류에이션이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카카오뱅크는 의견이 조금 갈리는데 그만합시다. 에이, 우리 또 정당 연구원님 또욕 먹어. 지켜줘야 우리 좀 지켜줘. 제 성향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미 저는 싼 거 좋아하고요. 안정적인 거 좋아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 길길이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냥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